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시작되는 침체와 구조조정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멤버십 영상에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큰돈이 되는 주택담보대출 총정리,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이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수백에서 수천까지 아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추가로 화제의 분양이었죠. 잠실내면 아이파크 기간 추천 결과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어떤 평형, 어떤 타입을 넣으셔야 될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수출 실적 볼게요. 9월 수출 실적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 수출 증가세 12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무려 16개월 연속 흑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OECD를 비롯한 해외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었죠. 관세청이 1월 1일부터 20일 수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은 327억 6,600만 달러였어요. 얘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업일수가 0.5일 부족해서 조업일수를 고려해봤더니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네. 하지만 9월달에 7%대로 증가했던 것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죠. 연말 한국 수출 피크아웃 우려가 현실로 나오냐, 해외 IB에서 많이 경고를 했어요. CT나 아니면은 HSBC, 노무라 같은 곳에서 한국이 연말부터 수출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뭐다? 첫 번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두 번째, 미국의 빅컵과 환율 문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 변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크게 수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로서는 트럼프 당선이 좀 불확실성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기업들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 축소 한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증설 계획 축소.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공장 증설의 계획이 발표됐는데 지금 그것이 약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나서는 게 바로 인력 조정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포스코, KT 등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1차적으로 임원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의 산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인력 고령화입니다. 한 기사 볼게요. 삼성전자 인력 고령화 40대 이상 직원 수 20대 추월, 늙어가는 한국 기업 제조업 평균 연령 30대에서 40대로 늘어났다. 이게 단순히 제조뿐만 아니라 IT 업계도 이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다르게 50대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인력 조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0년 전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50대 넘어가면 아무래도 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내보내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들도 50대 이제 직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책상을 뺀다든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진급은 많이 부족한데 관리자급이 많아지게 되네. 근데 이 관리자급들이 연봉이 높잖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을 실무진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인력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전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댓글로도 많이 달렸습니다. 자, 경제가 안 좋다고 난리인데 집값이 올라? 야, 기업들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야, 이렇게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와중에 무슨 집값이 오른다고 너는 이번 겨울이 하락하면 기회라고 얘기하냐? 이런 댓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쇼킹 부동산 전망 모델에 없는 것, 저희 전망 모델 아시죠? 장기적 관점은 기준금리 추이와 에너지 원자재 변화를 체크를 합니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시장금리, 거래량, 잠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률 등을 보죠. 자, 근데 이 안에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수출이나 내수 지표 등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쉽게 생각해보면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 기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소득이 있어야 집도 사고 대출이자도 내잖아요. 근데 저도 4년 전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침체가 왔었던 2019년 그리고 2020년, 2019년 성장률은 2.2%였습니다. 2017년에 3.2%, 2018년에 2.9%에 비해서 한참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었죠. 그때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코로나19 과정 때문에. 그래서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 2020년에 코로나19 과정, 지금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충격이 왔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시기에 집값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소득의 변화보다 쌓인 돈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계는 매월 소득 활동을 하면서 돈을 쌓는 흑자 주체예요. 그렇게 쌓여있는 막대한 자금이 얼마나 된다? 5대 은행의 수신자액만 2,000조가 넘고요. 여기에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이금융권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자금이 다 어디로 갔다? 예금이나 채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길목을 누가 정한다? 바로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은 시장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 형태로 들어간 게 대부분인데 경기가 침체가 들어와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매매나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생각보다 경기 침체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뭐 전체 인원의 뭐 20%, 30% 이렇게 내보내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전체 사람들, 특히 주택 수요의 주요층을 차지하는 30대에서 40대 초반분들은 생각보다 이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그리고 정리해고의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연결을 시킨 것을 매칭하는 건 좀 이렇게 봐요. 어떻게 봐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어떤 게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게임이 유행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의학대를 가거나 명문대를 가거나 이런 것이 쉬울 것이냐, 그렇게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누군가 묵묵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힘을 못 쓴다면 이창용 총재는 물가와 성장,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세우는 사람인데 지금은 경제가 꾸준하게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집중했고 가계부채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물가는 안정된 상태로 들어갔잖아요. 여기에서 성장마저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엔 저는 빠른 금리 인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창용 총재가 지금 뭐 영끌족들한테 많은 경고도 하고 있고 자산시장에 경고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나와 있는 지표를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 동결보다는 빠른 하락 쪽, 인하 쪽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여기에 반도체 침체 우려와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고 인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한국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올해 굉장히 성장이 좋았었는데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침체와 부동산의 관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경기보다 시장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더라. 왜? 소득이 아닌 이미 쌓인 돈의 움직임으로 자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금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인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걸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이미 쌓여있는 돈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위축이 올 가능성, 그것은 기준금리 인하 압력으로 작용될 것이고 시중에 쌓인 더 많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